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지금 어제 상승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 그런다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나 있는 상태고 지금은 개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래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블루 웨이브를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새벽에 개표 결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 나왔냐면, 이러한 블루 웨이브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혹시나 바이든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상원 의원이 됐든 하원 의원이 됐든 이 라인에서 공화당이 하나만 갖고 있어도 견제는 서로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됐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어저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자체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상승을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좀 염려스러운 거는 벌써 트럼프가 대선에 불복한다, 개표를 다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와 발언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시간 전에 나온 뉴스고 어저께 새벽에 나온 뉴스들부터 있는데, 트럼프 사실상 대선 불복, 경합주의 개표 중단 소송을 벌써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선에 불복하겠다, 혹시나 결과가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제가 걱정했었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이게 바이든이가 정말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트럼프 세력들이 시위나 소요 사태를 분명히 일으킬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 미국에서는 유명 거리에 있는 상점들이 전부 다 나무로 갖다가 다 해놓고 시위에 벌써 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주 방위군까지 지금 투입이 되어서 질서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설령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어도 이거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악재는 굉장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이런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살짝 꺾였다가 지지선 만들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 이런 그림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의 9월 무역 적자가 638억 달러로 월가 예상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고용이 36만 5천 명이 고용이 됐는데 월가 예상보다는 하회, 지금 낮춰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이 정말 어렵고 지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주식은 기본적으로 지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고용지표가 됐든 산업지표가 됐든 수출지표가 됐든 기본적으로 지표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은 만들어지는 건데, 어제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월가의 예상치보다 더 하회하는 안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즉 지표가 좋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표가 나쁘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꼭 떨어진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주식은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마인드는 상승치를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하락치를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상승에 대한 걱정보다는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 위한 눈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근데 그걸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근데 제가 이제 주로 하는 팁인데, 뉴스에 들어가서 경제면을 들어가서 여기에 나오는 거 뉴스들을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현재 시장 자체가 경제 상태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으면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매일마다 좀 올려놓을까요? 한 번씩 다들 뭐 찾아보고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다가 하나 만든 다음에 내일부터 해가지고 내용을 좀 한 번씩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출근하시거나 하실 때 한 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니까. 자, 11월 5일 좀 장 초반에 좀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신재생에너지 업종, 탄소배출권,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오늘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이것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아침에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은 늘 그렇지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쌀 때 사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쌀 때 사는 거를 항상 잘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해야 돼요. 내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빅 이벤트가 열리죠. 대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선이 있으면 매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선주들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여주면 그 밑에 있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은 내년 한 해 동안 조정과 상승을 거치면서 상승폭이 더 크고 조정폭은 약하고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게 일단은 제가 겪어본 시장의 모습이었어요. 대선은 2022년도 5월 달이죠.
보십시오. 2022년도 5월달인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벌써 내년부터 2021년부터 시장에서 반응은 나올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본 업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세요. 주가지수가 코스닥이 여기까지 찍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살펴보시게 되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주식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나도 주식 공부하고 싶어 근데 뭐부터 도대체 해야 돼.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 그런다면 나무를 그릴 건데 왜 갑자기 나무 그림을 그렸느냐. 나무를 그릴 때 제가 이런 가지나 줄기부터 먼저 그렸습니까? 아니면 기둥부터 먼저 그렸습니까? 기둥부터 먼저 그렸죠. 이게 뭔 말이냐면 주식 공부도 지금 제가 그린 나무의 그림처럼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종목들 자체가 20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를 먼저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큰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큰 것부터. 큰 종목 대장주 먼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아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는 KMW구나. 그러면 이 KMW는 뭘 어떻게 하는 회사고 재무제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겠구나. 대장주부터 먼저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대장이 움직이게 되면 밑에 애들도 따라오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장주라는 기준이 있습니까요? 아무래도 대장주라는 기준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회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주라고 하죠.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는 오후 4시에 생방송을 또 진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마 집에 혹시 뭐 자녀들 계신다 그런다면 같이 청취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고려대학교인가 뭐 연세대학교인가 박사님이신데 제가 정확한 거는 이따 오시면 한번 물어볼게요. 방송에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래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정도 경제를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원으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고 책을 만약에 사서 읽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같이 배우시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